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오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 진주에 위치한 진양고등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네, 진양고등학교. 네. 1952년에 개교한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인데요.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로 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친구들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대답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골든벨에 도전하는 진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골든벨의 영광이 있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늘 구멍으로 황소 이것 들어온다. 사람도 늦 이것이 무섭다. 가지 많은 나무에 이것 잘 날이 없다. 이것 앞에 등불.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공통. 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확인해 봅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네. 바람, 바늘, 꼬리, 면상, 잠, 볕, 가시. 와. 바늘구멍으로 황소 꼬리 들어옵니까? 황소 요즘에 꼬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꼬리가 드시고 싶어서. 황소 등심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황소 꼬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꼬리 먹으면 힘이 나겠죠? 답판에 미래의 진주시장 이렇게 느낌표 2개 땅땅 찍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쓴 거죠? 제가 미래에 나중에 진주시장이 되어서 진주를 아주 큰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언제부터 그런 포부를 갖게 됐어요? 고등학생인데. 제가 올해 1월에 기숙학원에 가가지고 여러 다른 지역 친구들이랑 만나게 됐는데 그 다른 친구들이 저희 진주를 보고 뭐 진주는 소 타고 달리기를 한다면서 뭐 진주는 전봇대도 없냐 이런 촌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럼 진주를 아주 너희보다 더 큰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날리고 왔습니다. 이야. 포부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막 공약도 써 있는데 그러면 선거에 나왔다 생각을 하고 좀 공약을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제가 진주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로 지하철을 도입하여서 진주 시내 지하철을 타고 쌩쌩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 교가에 월화산 달빛에 있는 월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가지고
이 선심성 공약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거를 왠지 진주 시장님이 보고 있지 않을까. 현 시장님에게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미래는 제가 진주를 앞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답은 바람입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6번 문제입니다.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행위를 새치기라고 합니다. 장사를 해서 본전만 겨우 건지는 일을 본전치기라고 하죠. 그렇다면 임박하여 급히 서둘러 일을 하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험 때 우리가 많이 하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날씨와 연관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벼락치기, 날치기, 바람치기, 번개. 정답은 바람치기. 도대체 바람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벼락치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날씨 빠른 게 지금 바람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바람같이 떠올랐구나. 진양고에서 유일하게 요들을 잘 부름. 이렇게 적어놨길래. I ran across to Switzerland where all the others be to try to find who someone get a wonderlow to you. I couldn't be come out on a bleak and sunny day, and then I met a little girl in out of the streets all day and taught me the yodel. I love to 인정! 인정! 네. 정답은 벼락치기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동식물의 예입니다. 새인지 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동물 박쥐.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식물 이것. 서양 속담에는 이것이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말도 있는데요. 노화 방지와 항암 작용을 하는 붉은 색소 리코펜이 풍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인지 쥐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동물 박쥐.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식물 이거.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토마토, 딸기, 사과, 수박, 사과.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식물 사과? 근데 처음에 토마토 했다가 마지막 1초 전에 사과로 바꿨는데 역시 사람은 처음에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진양고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가 봐요. 진양 자랑 리스트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진양 자랑이 되게 많은데 이제 몇 가지만 갖고 와봤어요. 그래요? 첫 번째 전자칠판은 뭐예요? 저희 학교는 작년 2017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전부 모든 학급에 전자칠판이 있거든요. 터치스크린 장착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그 전자칠판으로 필기를 하시고 또 링크 연결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는데 덕분에 그 분필가루 절대 안 날리고요. 요즘같이 미세먼지 심해서 창문도 못 여는데 아주 프레시한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여기서 찾았습니다. 분필가루였어요. 네, 또 하나 지역 명산 탐방?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 학교에만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진주에 크고 작은 산들이 정말 많은데 그 진주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산들이 많이 알진 못해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한 학기당 2번씩 이렇게 지역의 산을 등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협동심도 좋아져서 그리고 부모님들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족 여행 느낌도 물씬 나고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 홍보대사 이런 걸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돈 받고 활동하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돈은 좀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정답은 토마토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법의학 책에는 오래된 핏자국을 찾아내려면 이것을 뿌리라고 언급. 초파리는 이것을 만들 때 모여드는 성질 때문에 초파리라고 불림. 클레오파트라는 재력을 과시하고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진주를 이것에 녹여 마심. 진주가 녹을 정도면 그죠? 뭐겠죠? 뭘까요? 진주를 녹이려면 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힌트예요. 2글자. 확인해 볼까요? 아파 들어주세요. 식초, 레몬, 식초, 레몬, 강철. 법의학책에 오래된 핏자국을 찾아내려면 간장? 색깔이 비슷해서 검해가지고 딱 뿌리면 모를 것 같아서 진주가 간장에 녹나요? 아마 아마도. 오, 목동이 대추방울 토마토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왠지 홍보의 느낌이 납니다. 진주하면 복덩이 대추방울 토마토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요? 본인 생각 아니고요. 아니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진주에 운석이 떨어지신 거 아시나요? 들은 것 같아요. 듣기만. 저희가 사는 동네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저희 가족이 토마토를 재배를 하는데요. 운석이 떨어진 곳에서 외계의 힘을 받은 건가요? 네, 온 우주의 기운을 받은. 그래요? 자랑 좀 해주세요. 토마토 어떻습니까? 또 직접 가지고 나오죠. 딱 잡숴봐. ASMR. 응? ASMR이요? 외계의 느낌. 우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일단 또 이게 과즙이 엄청납니다. 오, 장난 아니네. 지금 너무 과즙 커가지고 이게 할 줄 없어요. 방울토마토인데 입안에 가득 때문에. 두 번째로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몸이 그냥 날씬해져요. 여름에 비키니 뭘 걱정이 많은데 이것만 먹으면 끝. 지금 몸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또 하나 없나요? 또 이거 무농약. 친환경. 그게 되는 거예요? 안 씻어봤어요. 안 씻어. 무농약. 그냥 먹어도 됩니까? 야, 이 세 가지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주문 전화 난리 날 것 같아요. 자동 주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께 제가 볼 때 이거 엄청나게 주문이 밀려들 것 같은데. 우주의 기운을 담은 토마토 하면 대추방울 토마토. 진주 미쳐면 대추방울 토마토. 연락 주세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까 저도 솔깃해지네요. 하나 주문해도 될까요? 정답은 식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만해 한용운의 시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해 중 일부입니다. 날과 밤으로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이것은 살 같은 광음을 따라서 다름질 칩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빈칸에 들어갈 이곳은 진주성 안에 있는 누각으로 임진왜란 때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떨어져 순국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8호인 이 누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여러분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닌가. 뾰족뾰족한 바위의 모양. 이게 힌트입니다. 뾰족뾰족한 바위의 모양. 세 글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답판 들었어. 촉성루, 각성루, 청안루, 삼루각. 진주에 사는 진양고 학생들에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촉성루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놓은 겉대나 김치를 담그기엔 좀 억센 배추의 겉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개 새끼줄에 꿰어 볕에 말려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데요. 잔뜩 찌푸린 얼굴 모양을 햇볕에 말린 이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었어요. 시래기, 우거지, 시금치, 겉절이. 이 문제 본인 생각은 겉절이입니다. 왜 이렇게 떠올렸죠? 배추 겉이라길래 겉절이가 떠올랐습니다. 겉절이 많이 먹습니까? 네. 근데 여기 답판에 쌍둥이? 뭐 그리고 또 부녀가 선후배 사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제일 친한 친구고요. 저희 아빠도 사실 진양고 졸업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학교 생활 얘기해 준 거 뭐 있어요?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빠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체육 잘하는 교생쌤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저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체육을 잘하던 교생 선생님이 지금 우리 태희 친구의 그 딸의 교장 선생님이 되신 거. 네. 와,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보죠.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유, 이 엄청난 환호는 뭐죠?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는 눈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눈을 만족시키는 게 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우리 태희 친구의 아버님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마 한 33년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아빠가 그때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 뭐 해준 거 없어요? 있어요. 그때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축구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스트라이커셨고 저희 아빠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골키퍼였는데요. 같이 붙은 적이 있대요. 근데 아빠가 웬만한 건 다 잘 막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었대요. 왜 그렇게 슛을 세게 차신 거예요? 그때 저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으니까 혈기가 한참 왕성할 때고 아마 태희 아빠 후배는 그때 1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아마 제가 우려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지금 우리 딸 태희 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인생을 잘 살았다. 본인이요? 그 말은 직업을 잘 선택했다. 그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큰 인연이 아니겠느냐.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약간 위기인 것 같은데. 늘 강조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열정을 보고 역시 진양고등학교 우리 후배임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꼭 골든벨이 울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와,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확실히 진양고가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라는 게 느껴집니다. 정답은 우거지입니다. 정답은 우거지 단 한 명. 역사와 전통이 깊은 진양고등학교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 24번에서 찾아왔습니다. 남은 숫자 단 한 명. 패자부활 시작합니다. 진주 진양고의 골든벨 도착. 여기서 멈출 순 없다. 패자부활전으로 전원 부활을 꿈꾼다. 우리 학생들을 도와줄 세 분의 선생님 나오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느낌에? 저 느낌은 어제 꿈이 오늘 현실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부활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원 부활의 염원을 담아서 다 같이 외쳐주세요.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 돌려주세요. 오,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살짝 돌려주는데, 전원부에 지나갔어. 저는 먹었지만 그렇습니다. 탈락한 학생들은 총 3번의 OX 퀴즈를 듣고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답을 맞힌 학생은 바로 부활. 3번의 기회 동안 부활하지 못한 학생은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자, 패자부활전 OX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가지가 변한 것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렸다고 생각하면 X로 와주세요. 선인장의 가지가 변한 것이다. O냐 X냐. 자, 셋, 둘, 하나.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오, 안 돼. 끝났어. 여기. 오, 이렇게 다 X에 몰려 있어요? 오, X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 때 꼭지를 돌리는 방향은 일반적인 볼트와 너트를 분해할 때 돌리는 방향과 같다.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면 O 쪽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X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볼트와 너트 돌리는 방향과 수도꼭지의 방향은 같다. 셋, 둘, 하나. 결정해 주세요. O 4명, X 1명. 과연 4대1. 1명이냐 4명이냐? 자, 정답은 O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이 1명 어떡합니까? 자, 마지막 찬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흔히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라고 하는데요. 벼룩은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룩은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셋! 벼룩에 간이 있다 O, 없다 X. 여기가 X예요. 저기가 셋, O. 둘, 하나. X 확실해요? 자, 마지막 X. 오케이, X 결정했습니다. X.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운명은? 정답은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양고등학교 전원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패자부활 후 드리는 첫 번째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패자부활전 직전에 생존권을 부여받은 학생은 지금부터 35번 문제까지 단 한 번의 부활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의 묘비명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래 묘비명에 어떤 말을 쓰고 싶나요?
답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의 묘비명은 귀천이었고요. 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중광 스님의 묘비명. 에이, 괜히 왔다.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주세요. 자,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 잠깐 왔다 가용도 있고. 나의 죽음에 조국의 눈물을. 오, 심오해요. 묘비명이 심오한데 한번 읽어줄까요? 나의 죽음에 조국의 눈물을. 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떠나가니까 뭔가 조국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아, 그 정도로 내가 이바지를 했다. 그러니까 온 전체 국민들, 조국이 울고 있는 거군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완전 유명한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을 완전 빛낼 거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국민들은 다 슬퍼 갈 것입니다. 네, 묘비명에 뭐라고 남기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인데 근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곳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생을 보냈던 반려동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반려동물. 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왜 이렇게 동물들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햄스터를 우연찮게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애들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7마리를 주워와서 4마리를 입양 보내고 또 출산을 해서 많이 키웠는데 그냥 얼마 전에 제가 문을 닫다가 햄스터가 나와 있었는데 그걸 끼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도토리입니다. 성이 도, 이름이 토리. 성은 제가 형이니까 형의 성을 따서 윤도토리입니다. 윤 도토리 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시 만나면 내가 다시 사과할게. 미안해. 답판을 쭉 둘러보니 우리 진양고 학생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므로 전원 정답 처리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중국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 망하자 백이와 숙제 형제는 산으로 들어가 이것만 먹으며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손이 이것을 닮았다고 해서 흔히 이것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산에 있다. 산에. 절개를 지키기 위해 산에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었어요. 산에 있다. 산수유. 고사리, 산수유, 도라지, 개나리. 정답은 고사리입니다. (35번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예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해 왔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뱃길을 통해 송나라와 일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할 만큼 해상무역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이때 고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무엇일까요? 고려의 무역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경란도, 벽항로, 포항. 정답은 경란도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Z, 높이가 A인 어떤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음식 이름이 되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반지름 Z, 높이가 A인 이 원통의 부피를 구하면 이 음식의 이름이 되죠. 뭘까요? 확인해 볼게요. 답판 들어주세요. 피자.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반지름이 Z고 이게 높이가 A니까 Z 제곱 곱하기 A인데 이 Z를 그냥 풀어줘요. 그러면 Z 곱하기 Z 해가지고 ZZ가 되고 파이는 또 영어로 쓰면 파이잖아요. PI. 그래서 다 이렇게 일렬로 나누면 피자가 됩니다. 정답은 피자입니다. (42번입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 볼 수 있었던 춘행무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궁중 잔치에서 추던 춤입니다. 이 춤은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가 만든 것으로 봄날 아침 지저귀는 이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새는 무엇일까요? 춘행무, 봄날 아침 지저귀는 이 새를, 이 새의 이름을 적는 문제입니다. 봄날 아침이에요. 지저귀는 이 새. 세 글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꾀꼬리, 원앙새, 앵무새, 참새들, 비둘기. 춘행무, 이 새 어떤 새가 연결이 돼요? 꾀꼬리 같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옛날에는 보통 꾀꼬리 목소리가 맑다고 하니까 꾀꼬리 목소리를 따서 춤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새들은 목소리가 좀 혼탁한 느낌인가요? 네, 아마 제가 듣기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꾀꼬리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아니요. 좋아요. 정답은 꾀꼬리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처럼 재활용품의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재활용 옷을 이용해 새로운 옷을 만들거나 버려진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드는 것 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주세요. 업사이클링 재활용품이라고 적었는데 이 답판에 써있는 이 내용은 뭔가요? 제가 이제 여장을 하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누나들이 이제 누나들을 알게 된 거죠. 졸업한 3학년 누나들을. 근데 어떤 한 누나가 막 저한테 과자를 주고 막 과자를 막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혹시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나 해서 누나 저 좋아했는데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누나가 공부하라면서 그 귀여운 동생으로서 준 건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제 누나가 그 뒤로부터 이제 같은 학교니까 저랑 누나랑 만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막 이러면서 이제 도망도 가고 이제 그 누나 친구분들도 원래 친했는데 그 누나 친구분들도 많이 어색해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이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도 안 하는. 말도 안 해요 이제는. 졸업을 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죠. 누나 보건대 간호학과 가신 거 많이 축하드려요. 저 사실 그냥 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제 누나 다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언제 밥 한 끼라도 사주세요. 좋아요. 정답은 업사이클링입니다. (45번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7세기 이것의 투기에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터키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이것이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자 투기가 조장되기 시작합니다. 상류층은 물론이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투기가 과열돼 마침내 공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근대 역사상 최초의 버블을 일으킨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덜란드에서 근대 역사상 최초의 버블을 일으켰습니다. 3초 드립니다.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주세요. 튤립. 김종학 쌤 표정이 너무 슬퍼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정답은 튤립입니다. 자, 우리 은종 친구에게 정말 다시 없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의 은총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막스 베버가 경제와 사회에서 이것에 의한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일반화됨. 대중을 사로잡는 능력이나 자질. 네 글자입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All or nothing. 맞으면 가는 거고요. 틀리면 둘 다 틀립니다. 이제 2명 중에 한 명만 답을 썼고요. 그 답판은 카리스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답은 카리스마입니다. 이제 단 한 명 진양고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이 주인공이 과연 골든벨을 울리고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수 있을지 46번 문제에서 최혜린이 결정됐습니다. 진주 진양고 최후의 1인 2학년 이상원. 친구들의 응원을 받아 골든벨의 꿈 내가 이루겠다.
작년 최후의 1인 친구들이 하와이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즐거웠던 그 연수 과정을 함께 볼까요? 골든벨 최후의 1인들이 찾은 이곳은 세계 최고의 휴양지 하와이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가천 하와이 어학연수의 현장을 만나볼까요? 매일 아침부터 6시간씩 하와이 대학교에서 이곳의 교수들에게 수업을 듣습니다. 현지의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업 후엔 하와이 현지 탐방과 문화 체험을 하는데요. 이곳의 자연 환경에서만 가능한 체험들, 하와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랜드마크인 다이아몬드 헤드.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태평양의 넓은 광활한 이 바다가 진짜 멋져요. 호놀룰루 시청을 방문해 부시장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어학연수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친구들이 생활하는 숙소. 축제 같은 바비큐 파티도 잊을 수 없겠죠? 맛있는 식사, 즐거운 대화와 웃음 속에서 하와이의 밤이 깊어갑니다. 뜨거운 태양과 와이키키 해변, 하와이 어학연수는 골든벨이 선물한 특별한 추억입니다. 하와이 어학연수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도전 골든벨 화이팅! 와! 최후의 1인 첫 번째 문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이상원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히면 하와이 어학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문제는 하와이 어학연수에 참여한 골든벨 친구들이 직접 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에서 어학연수 중입니다. 알로하! Yes, we can.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출신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에 수상되기도 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인종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력한 끝에 대통령이 되어 임기 동안 희망과 변화를 강조하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는 임기 기간 중에도 하와이로 휴가를 자주 갔을 정도로 하와이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아주 쉬운 문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매우 진보적인 대통령이죠. 저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상원 학생이 존경한다는 버락 오바마,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은 버락 오바마 맞습니다. 네, 최후의 1인 이상원 학생 하와이 어학연수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더불어 최후의 2인 신다은 학생 지식 실크로드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렙톤과 이것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이것은 그 종류가 6가지이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4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겔만이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오, 좋아요. 들었어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찬스를 적었네요. 이유가 뭐죠?
지금 48번 문제 맞죠? 네. 48번까지 찬스를 쓸 수 있다길래 그래도 한번 써야겠지 싶어서. 자신감이 아주 엄청납니다. 응원 메시지 어떤 게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곳에 거의 지진 난 것처럼, 이곳은 가히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빠, 저 1학년 후배인데요. 2주 전부터 오빠 좋아해 왔어요. 이번에 주인공이 되는 모습 보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제가 사랑하고 골든벨 울리면 제가 고백할게요. 유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제 친구들 중에 매우 짓궂은 사람이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사실 아니,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진짜면 홈베이스 2514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메시지 한번 볼게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언제나 의젓하고 노력하는 내게 감사하고 응원을 보낸다. 최선을 다하고 좋은 추억이 되길. 화이팅! 하고 부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골든벨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최후의 1인이 돼도 그냥 출장 갔다고 말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오시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실은 어제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중간에 안 떨어지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지만 내가 혹시라도 최후의 1인이 된다는 생각은 했네요. 제가 TV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와서 응원해 주시면 별로 멋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가 있으면 더 멋이 나는 거죠.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항상 제가 많이 맨날 뭐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맨날 책 산다고 돈 빌려가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상원아, 그래도 그 정도 돈은 아빠가 벌 수 있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라라고 하시는데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친구들아, 도와줘요! 첫 번째 찬스볼 건네주세요. 첫 번째 찬스볼에 적혀있는 이 글자 바로 큽니다. 두 번째 찬스볼에 있는 이 글자는 쿼입니다. 마지막에 적혀있는 이 글자, 다시 이 글자네요. 큽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아주 여유가 있게 찬스를 썼고 또 글자를 적어줬는데 정답일지 확인해보죠. 48번까지 찬스를 쓸 수 있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찬스를 썼다는 상원 학생. 정답은 쿼크입니다. (49번입니다) 이것은 1919년 8월 11일 독일 공화국에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사회가 의무적으로 각 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최초의 헌법이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역시 이것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세기 현대 헌법의 효시가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찬스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역시 이 헌법의 영향을 받았죠. 이것의 이름은 헌법 제정의 논의가 이뤄진 독일의 도시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주세요. 넘치는 자신감으로 찬스를 어떻게 보면 그냥 보냈는데 어떻게 이 답을 유추했죠?
제가 중학교 때 매우 미개하던 시절에 사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이야. 상원 학생, 이 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정답은 바이마르 헌법 맞습니다. 진양고등학교 최후의 1인 이상원 학생 49번 문제를 마치고 골든벨 문제에 도전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결국 앉았습니다. 예상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후의 1인이 돼도 부모님에게 오지 말라고 했을 정도니까 이 골든벨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걸 아마 상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5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고를까요? 저는 그래도 왠지 골자가 뼈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뼈대 있는 핵심을 찌르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으로 핵심에 도전하겠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고요. 발판을 들고 진양고등학교 최후의 1인 명예전당 직전의 자리로 행진해주세요. 최후의 1인 이상원 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이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상원 학생 문제 잘 풀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훈아, 여기까지 온다 정말 고생했어. 이왕 온 거 마무리 한 짓도록 하자. 골든벨에 진양의 혼을 담아서 전국 망방곡곡에 울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상훈아,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진양인의 혼을 담아서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통기와 새가 먹이를 낚아채는 활강경로 물고기의 비늘 형태, 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곡선입니다. 최단 강화선, 굴렁쇠선으로 불리는 이것은 적당한 반지름을 갖는 원 위에 한 점을 찍고 그 원을 직선 위에 굴렸을 때 점이 그리며 나아가는 곡선입니다. 갈릴레이는 이 곡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리 아치를 만들 때 이 곡선 형태를 근유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 파스칼은 치롱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이것의 기하학적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초기 미적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 연구는 무엇일까요? 초기 미적 분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을 직선 위에 굴렸을 때, 그러니까 적당한 반지름을 갖는 원에 한 점을 찍고 그 원을 직선 위에 굴렸을 때 그 점이 그리며 나아가는 곡선을 말합니다. 초기 미적 분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 연구.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 오늘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122대 골든벨의 주인공. 오늘 만날 수 있을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주세요. 나선. 왜 이렇게 유치한 거죠? 그래도 물고기의 비늘 형태와 새가 먹이를 낚아채려는 모양을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이런 모양을 그리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나선이라 했습니다. 오, 그래요? 뭔가 가까운 것도 같은데 지금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지금 여기 나와서 답을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정말 두 손 모으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해줄까요? 그동안 제 얼굴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다행이고 그래도 정말 응원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골든벨 했던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꼭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도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사이클로이드입니다.